안녕하세요. 일단지입니다. 봄이 되면 집을 좀 바꾸고 싶어지죠. 그런데 거실은 예쁘게 꾸민다고 좋아지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 맞는 공간인지부터 다시 봐야 하더라고요. 오늘은 저희 집 거실을 인테리어가 아닌 큐레이션 해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가 공간을 만들고 꾸미는 일이라면 큐레이션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구나 물건을 삶에 맞게 배치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새로 사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 중에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집은 인스타그램이나 오늘의 집에 나오는 것처럼 감각 있고 분위기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니즈에 맞게 바꿔가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저희 집 거실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분의 거실도 한번 큐레이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큐레이션의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거실에 누가 오래 머무는지, 무엇을 하는지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저희 집에는 남편, 저, 그리고 5살 남자아이 까치가 살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간 우리 가족을 관찰하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핸드폰만 충전하고 저는 오직 청소와 정리만 하더라고요. 제가 거실 소파에 잘 앉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깨닫고 좀 놀랐습니다. 거실의 실질적인 주인은 5살 저희 아들 까치였습니다. 물론 이미 까치를 위해 교구와 장난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3월 새학기가 되니까 아이한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교육의 세계에 발을 이제 들이기 시작했는데 까치가 집에서 노는 시간보다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면서 휴식하는 시간이 이제 늘어난 거죠. 피곤한가 봐요. 이제 테마를 정할 차례인데요. 가족의 특성에 맞게 TV 시청에 적합한 거실이나 학습 공간 또는 다이닝룸으로 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주 사용자인 까치가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나 남편도 당연히 읽고요. 그래서 이번 거실 큐레이션의 테마는 단정하고 편안한 독서 환경으로 정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책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이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거실로 만들려고요. 두 번째 단계는 조닝 설계입니다. 어떤 구역에서 뭘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소파와 TV가 마주보는 전형적인 구조는 우리를 눕게 만듭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의지로 움직이지 않고 이 공간에 끌려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배치와 동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거실에서 독서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책장을 두는 과감함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이제 조닝을 해볼게요. 일단 거실에서 못 움직이는 것들을 미리 체크합니다. 저희 집은 프로젝터와 수납장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어요. 이 빈 벽만 스크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 소파를 두는데 일자로 놓으면 아시죠? 눕는 거. 소파 대신 책장을 쭉 두기로 했습니다. 메인 독서 공간이 될 거예요. 충전과 휴식조는 구석에 아늑하게 배치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실행에 옮길 건데요. 있는 가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바꿔줍니다. 꼭 새 가구를 살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제가 리폼할 건 의자입니다. 원래 아이 방에 의자가 있었어요. 신혼 때 우드 슬랩을 샀다가 지금 집에서는 쓸 수가 없어서 그 식탁만 시댁에 가져다 드리고 의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무가 두껍고 질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활용해서 간단하게 책장을 만들어 보려고요.
이제부터는 디테일을 잡을 건데요. 생활에 편리하게 물건을 배치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큐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테마에서 키워드였던 책입니다. 까치 혼자 볼 수 있는 책은 위에 꽂아서 쉽게 꺼낼 수 있게 했어요. 아래에는 제가 읽어줘야 하는 책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전자기기를 이 박스 안에 모아두고 충전합니다. 까치도 펜으로 책을 본 다음에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또 남편이 휴식할 때 꼭 소파에서 폼롤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튼 뒤에 넣어놨어요. 벽면에는 숫자, 영어, 한글 벽보를 붙였습니다. 까치 책장 위에 붙이면 좋은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게 보이면 지저분하니까 안쪽 벽에 붙였어요. 다음은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한 디테일. 돌돌이는 소파 뒤에 하나씩 두어서 필요할 때마다 쓰고 숨겨놔요. 까치의 실내복과 속옷 등은 화장실에서 가장 가까운 서랍에 두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는 까치의 학습을 위한 필기구와 종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정리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칸엔 온 가족의 양말을 다 넣었어요. 빨래를 개서 넣을 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나갈 때도 바로 신고 나가면 되니까 훨씬 동선도 짧아졌습니다. 까치한테 양말을 정리하라고 심부름 시키기도 좋더라고요. 서랍장 밑에 있는 책들은 아직 까치 수준보다 높은 것들이라서 나중에 교체해 줄 거예요. 한 칸은 어른책으로 채웠습니다. 엄마 아빠도 책을 많이 읽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데코를 좀 하면 좋겠죠. 저도 예쁜 감성을 좀 내보고 싶어서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쿠션, 패브릭, 카펫 이런 것들을 더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안 두기로 합니다. 예쁘긴 한데 관리가 어렵거든요. 대신 남편이 예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분재를 하나 사서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에 있던 분재가 예쁘더라고요. 남편이 직접 관리한다고 해서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뀐 거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책은 당연히 잘 읽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까치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어요. 바닥에 앉아서 책 읽어주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린이집 가기 전에 한 권씩 읽기 좋더라고요. 프로젝터를 보기에도 좋습니다. 아침마다 영어 영상을 보거나 주말에 가족끼리 디즈니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랑 까치는 이 소파에 앉고 남편은 리클라이너에 앉아서 봐요. 핵심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목표대로 공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이블에서는 놀이와 공부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까치가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나와서 놀고 있어요. 어차피 한두 개만 들고 나오니까 치우기도 훨씬 쉬워졌어요. 예전에 거실에 장난감이 가득할 때는 모든 걸 꺼내서 놀았거든요. 워크북을 하기에도 편한 동선입니다. 숙제 딱 하고 서랍에 바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휴식 공간은 저나 남편이 쇼츠를 보는 공간이 되었고요. 까치와 벽보를 읽기도 하고 가끔은 집에서 허락된 유일한 점프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관찰하고 테마를 정해서 맞는 물건을 큐레이션하고 배치하면 똑같은 아파트 구조더라도 조금 더 색다른 거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무조건 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쓰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실을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생활에 맞게 큐레이션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번 봄에는 잘 쓰이는 거실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집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